진짜 많이 달라졌죠. 자, 오늘의 마인드 트레이닝, 오늘의 책은 리듬이란 책입니다. 자, 어제 얘기해드렸잖아요. 제가 말하는 방법, 쉽게 거절하는 방법, 이거에 대한 이제 책, 여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페이지 117페이지. 적을 안 만들고 거절하려면, 어제 마음 약하신 분들 거절 못하고 다 부탁을 들어주고, 그런데 그런 분들 이제 좀 참고해보세요. 자, 언니 오늘 집에 있죠? 내가 이따가 잠깐 집에 들릴게요. 점심때 들이닥친 시누이는 정성껏 만들어 놓은 밑반찬을 통째로 들고 갔다. 일주일치 반찬이 사라진 것이다. 가까운 곳에 사는 시누이는 툭하면 쳐들어와 밑반찬을 쓸어갔다. 더 기가 막힌 건 시누이의 마음 씀씀이었다. 언니 나한테 반찬 팔아요. 여기 반찬값 놓고 갈게요. 사양하지 말고 받아요. 시누이가 던져 놓고 간 봉투, 과연 얼마가 들어있을까? 겨우 10,000원짜리 한 장 달랑 들어있었다. 어느 명절이었다. 언니 명절 음식 내 거 먼저 챙겨주는 거 알죠? 명절마다 음식을 싹싹 걷어가는 시누이. 당장 이사갈 수도 없고 모르는 척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생 시누이에게 쥐어들며 살 수도 없고 남편도 사정을 알지만 집안 분위기를 생각하니 뾰족한 대책이 없다.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주말에 또 전화가 걸려왔다. 아니나 다를까 또 시누이였다. 언니 밑반찬 많이 해놨죠? 그녀는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다. 밑반찬 많이 해놓았다고 생각하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누이가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왜요? 언니도 부족해요? 내가 정말 부족한 것 같긴 해요. 부족하면 안 되는데 저번에 가져간 거 금방 바닥났는데. 그래요? 우리도 바닥났어요. 거짓말, 언니는 반찬 잘하잖아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이렇게 시누이가 말하는 대로 거울처럼 리듬을 맞춰주자 시누이는 할 말이 없었다. 시누이는 전화를 끊더니 얼마 후 쪼르르 달려왔다. 냉장고를 획 열어보니 따졌다. 에이 언니 반찬 많네요. 반만 가져갈게요. 가져가고 싶죠? 나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걸 가져가면 난 어떻게 하죠? 어제 30,000원어치 시장을 봐와서 온종일 반찬을 만들었어요. 우리 식구가 일주일 동안 먹을 거예요. 그걸 만드느라 아이랑 놀아주지도 못했어요. 그걸 가져가면 또 시장에서 장을 봐서 또 온종일 만들어야 돼요. 아이랑 놀아주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말을 들은 시누이는 툴툴거리며 그냥 사라졌다. 그 뒤로는 밑반찬을 싹쓸이해가는 일이 눈에 띄게 뜸해졌다. 어쩌다 시누이가 또 쥐어뜯으려고 들어도 그녀는 절대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시누이의 말에 리듬만 맞춰주고 자신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묘사했다. 그랬더니 얼마 후 10년 묵은 시누이의 싹쓸이 습관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가 썼던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다. 1번. 상대에게 리듬을 맞춰줌으로써 대화가 호의적으로 흘러가도록 한다. 2번.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해 상대가 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3번.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물어서 상대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오케이. 이것과 또 우리 두 번째 한번 해줄게요. 이제 오늘은 많이 읽어주고 싶어요.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상대를 내 시각으로 돌려놓기. 점심이 늦어서 오후 2시 반쯤 샌드위치 가게에 들렀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 점원이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뭔가 먹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시선을 돌리지도 않고 대뜸 내뱉었다. 점심시간입니다. 난감했다. 다른 것도 문을 닫았을 게 뻔했다. 그렇다고 점심을 아예 굶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일단 그의 불쾌한 생각에 리듬을 맞춰주었다. 식사 시간에 불쑥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겨우 한숨 돌리고 계시는 걸 텐데. 그가 그제야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불쾌한 생각이 털려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는 어떡하죠? 배는 고프고 다른 데도 닫았을 것 같고 방법이 없을까요? 그가 눈을 껌뻑껌뻑하며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다.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다는 표시였다. 그러더니 일어서면서 기다려보세요 하고는 주방에서 샌드위치를 꺼냈다. 이거 아까 팔고 남은 건데 드셔도 괜찮을 겁니다. 내가 고맙다고 얼마냐고 묻자 그냥 가져가라고 했다. 그는 왜 내게 샌드위치를 공짜로 주었을까? 먼저 내가 그의 불쾌한 생각에 리듬을 맞춰주자 불쾌한 생각이 털려나왔다.
그런 다음 내가 그런데 저는 어떡하죠? 배는 고프고 다른 데도 문을 닫았을 것 같고 하고 내 상황을 묘사하자. 그는 자신의 시각이 아닌 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다. 마지막으로 내가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묻자 그는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자, 1번 상대방 불쾌한 생각에 리듬을 맞춰서 털어내도록 한다. 2번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해 상대가 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한다. 3번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물어서 상대가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자, 한 번 더, 하나 더. 상대에게 선택을 제시하라. 몇 년 전 대학에서 내 강의를 들었던 여학생이 전화를 걸어왔다. 대학원에 진학해 결혼을 했다고 했다. 남편은 편모를 하에 자란 외아들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집에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한테 무슨 반찬을 해주느냐, 남편은 이런 반찬을 잘 먹는다, 남편은 하늘처럼 받들여야 가정이 편안하다, 남편이 아침밥을 잘 먹고 출근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매일 하세요. 이젠 전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떨려요. 한 번은 점심때 전화가 울렸다. 받을까 말까 한참 망설였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였다. 뭐하느라 전화를 늦게 받니? 내 1시간 뒤 친구랑 버스 타고 잠깐 들를 생각이다. 집에 있을 거지? 그날따라 세수도 안 하고 있던 그녀는 혼비백산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불이 났기에 슈퍼에 뛰어가 창을 봐왔다.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친구랑 점심을 먹은 시어머님은 떠나면서 한마디 했다.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지나지 않았니? 반찬이 이게 뭐냐? 전번에 보니 아범 얼굴이 바싹 야이었더라. 집에서 놀면서 뭐하니? 남편 하나는 잘 먹여서 출근해야지. 시어머니가 떠난 뒤 그녀는 몹시 우울해졌다. 이대로 가다간 앞날이 뻔했다. 결혼한 뒤 공부를 계속해 교수가 되겠다는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어머니의 비율을 맞춰주며 사는 것일까? 아니면 내 꿈을 추구하는 것일까? 대답은 차명해진다.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홀대하라는 건 절대 아니다. 나는 그녀에게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보라고 했다. 1번 시어머니에게 리듬을 맞춰줘 대화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하도록 한다. 2번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해 시어머니가 내 시각에서 보도록 한다. 3번 시어머니가 거부할 경우 선택을 제시한다. 나는 그녀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우리가 헤어진 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에 철저하게 리듬을 맞춰주었다. 시어머니가 오늘 남편 반찬은 뭐 해줬니? 하고 물으면 어머님, 제가 오늘 오빠한테 무슨 반찬 해주셨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아침에 콩나물국 해줬어요. 하고 대답했다. 겨우 콩나물국 먹고 힘이 나겠니? 하고 따지며 겨우 콩나물국 먹고는 힘이 안 날 것 같아 걱정되시죠? 하고 장단을 맞춰주었다. 요즘 아범이 너무 말랐더라. 하고 핀잔하며 오빠가 너무 말라서 걱정되시죠? 하고 계속 장단을 맞춰주었다. 그러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서로 갈등을 빚을 일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또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말해도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어머님, 사실은 오빠와 저랑 결혼 전에 약속했었어요. 결혼한 뒤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기로요. 나중에 제가 교수 되면 맞벌이 할 수 있어서 좋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 것 같아요. 여자가 그런 거 해서 뭐하니? 살림은 뭐가 되니? 남편 밥은 누가 해주고? 어머니 걱정되시죠? 살림은 뭐가 되나? 밥은 누가 하나? 그럼 넌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냐? 저도 걱정되죠. 많이 걱정되죠. 걱정되지만 미래를 위해선 더 나은 길이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참아봐야죠. 시어머니 얼굴이 여전히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침부터 도서관에 나가서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럼 집은 누가 보고? 집은 누가 보나 걱정되시죠? 그런데 낮에는 비어있어도 상관없어요. 저녁에 일찍 돌아와 저녁 준비하면 되거든요.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내가 아들 집에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온다는 거냐?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스스로 선택할 방법을 제시했다. 제가 매일 집을 비우는 건 아니에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집에서 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저희 집에 오시고 싶으시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오시면 돼요. 이틀 가운데 어머님 마음대로 선택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또 생각이 잠기더니 말했다. 알았다. 어느 날 방문할지 내가 미리 알려주마. 생각은 물결처럼 흘러간다.
그래서 대화가 물결처럼 흘러가도록 리듬만 맞춰주면 호랑이 같은 시어머님도 물결을 타고 흘러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어때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 누군가가 막 뭐라 막 따지면 거기서 주눅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말에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떤 단어를 제시할 때 그 단어의 포인트를 찝어주는 방법도 하나 있어요. 자, 장사하는 사람들의 약간 팁이 있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팁도 하나 있는데, 누군가가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했을 때 답을 그래요? 이건 비싸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요, 이건 조금 금액은 있지만 그만큼 값어치를 합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만약에 이거는 좀 비싼데요, 그래도 써보시면 괜찮아요. 이거는 좀 그래도 금액이 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만큼 값어치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고객은요, 비싸다라는 것만 머리에 이렇게 쏙쏙쏙쏙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건 비싼데요 라고 했을 때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이거는 저렴하진 않지만요, 이렇게 해서 어떤 저렴하다는 단어를 조금 더 포인트를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함에 있어서 어떤 단어를 채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렴하진 않지만 써보시는 분들께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값어치를 할 만큼 저렴하다고 말을 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방법.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 중에서도요, 이 사람의 감정을 알아주고 어떤 단어를 채택해서 얘기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일을 자기 일을 나한테 시키면 굉장히 지금 업무가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하시던 일을 저한테 맡기시려고 하시죠. 근데 어떡하죠? 저도 그걸 굉장히 해주고 싶은데 저도 지금 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떡하죠? 제가 이 일을 끝내려면 오늘이나 내일쯤 걸릴 것 같은데 내일 정도 끝나고 이 일을 해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 급한 일이신 것 같으면 제가 아니라 좀 더 여유 있는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하시거나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그냥 정확하게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얘기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정말 씩씩거릴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에이씨,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버릇도 중요하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자꾸 부탁하지 않아요. 어제 얘기했었죠. 내가 자꾸 거절하지 못하고 부탁을 자꾸 들어주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자꾸 나를 이용하는 친구들만 늘어나고 자꾸 나한테 뭔가 일을 시키는 상사들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 카페 알바했을 때 손님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장난하냐고 하셔서 제가 그러게요, 너무 비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최선을 다해 만들었어야 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렴하진 않죠, 이렇게 아까처럼 얘기해요. 저렴하진 않죠,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만들 거고요. 드셔보신 분들은 절대 이 금액이 비싸다고 이거 드신 분들은 이 커피가 맛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 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혜롭게 한번 일상을 헤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에 있어서 어떻게 얘기하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이 말로 주눅시키고 강압시켜버리고 이 사람한테 이 말로써 이겨야지가 아닌 거야. 절대 이 사람을 막 미워하면서 하면 안 돼요. 절대 이 말의 이 말도, 이 말의 방식도 이 사람을 미워해서 하지 말고 이게 좋은데 리듬을 맞추라고. 이 사람의 감정에 리듬을 맞춰서 그 사람의 감정을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최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 감정을 읽어보고 그런 방식으로 얘기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방식을 알려줬다고 그래 아싸 하면서 내 상사 이렇게 이 말로 눌러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그래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방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꾸준히 하시다 보면 문제되는 것들이 해결이 될 거예요. 알겠죠? 절대 이거 가장 큰 포인트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인정해주는 마음. 그 사람 저 사람 성격 이상한 거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로 인정해주는 거. 그 사람이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이다 하면서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를 그냥 인정해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 오케이? 자, 20분이에요. 오늘 마인드 트레이닝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죠? 자, 이 책도 이 책이요. 이 책이 와칭 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와칭 쓰신 분들, 그러니까 와칭을 읽고 이 책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 책이 마음에 들면 그 사람 지은이를 검색해서 그 사람이 쓴 책을 싹 사다가 다 보거든요. 봤는데 비슷해요. 풀어나간 이거 방식이 좋은데 이 사람이 참 책을 잘 풀어내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예시도 풍부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책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알고 있는 거를 설명할 때 예시로 설명하면 지금처럼 알기 쉽잖아요. 근데 이분은 예시가 많아요. 이 책들에.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기 참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봤는데 이분 책은 읽어보면 좀 뭔가 내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따시면 내일 생일이에요. 생일 이분은 즐겁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미리 축하드려요. 또 내일 또 내일 들어오셔가지고 저 생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겠죠? 근데 여기에는 말하는 방법만 나온 건 아니거든요. 말하는 방법은 요 페이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다 읽어드린 거고 이제 나머지 리듬, 생활에 대한 리듬, 몸에 대한 리듬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할 일 맨날 얘기해 드리는 거야. 오늘 할 일, 오늘 과일 먹방 할 거예요. 자, 오늘 할 일 쭉 적어 보시고요. 그 중에 가장 하기 싫은 일을 가장 즐겁게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가장 하기 싫은 일은 나 발전을 위한 어떤 계기라고. 자, 두 번째, 오늘 할 것 중에서 기적습관. 1시간마다 기적습관 해주시는 거, 호흡하는 거.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의 꿈을 상상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생각습관, 생각실천, 행동실천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실천을 왜 이렇게 말을 오늘 더듬냐. 술 쉴 때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물 마실 때마다 순환이 잘 되어가고 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몸과실 성장하고 있다. 또 행동실천, 따박따박 바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호흡이죠. 숨 쉬는 거, 몸 움직여주는 거, 이렇게 고개 흔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네 번째, 5만 가지에 감사하는 거. 사소한 것에 다 감사해주세요. 우리는 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늘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렇게 삶이 주어지는 것에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좋은 일들 다가오지 않아요. 우린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 자, 다섯 번째. 자, 5만 가지가 아니라 우리 확언해 주시는 거. 나는 숨 쉴 때마다 체지방이 타고 있어요. 나는 책을 읽을 때마다 몸것이 상승하고 있어요. 나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섯 번째, 오늘 이미 보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일기 적어보시고 뭐 내일의 일기, 1년 뒤의 일기, 10년 뒤의 일기 이미 보냈다고 생각하고 일기를 적어보세요.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거는 최소 일주일에 3번 이상 글로 적으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따가 먹방 할 건데요. 근데 알람이 안 뜰 때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들어와 보세요. 알겠죠? 한 40분 정도에 40분 전에 틀 수도 있고 그때 들어올게요. 자, 여러분 유첼 꿈기습 해시태그 그 다음에 유첼 해시태그 유첼 새벽 호흡반 들어가셔서 서로 응원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응원하는 거. 내가 남에게 나한테 사랑의 에너지를 주는 거는 나 혼자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댓글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하트 따봉 이모티콘 있잖아요. 많이 적어주세요. 아끼지 말고 공짜니까 10개씩 5개씩 막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나는 저 사람한테 댓글 달았는데 왜 나한테 댓글 안 달지? 바람 없이. 또 카페 들어가셔서 서로 응원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유첼 네이버 카페 알겠죠? 자, 오늘 노래 부르면서 마무리할게요. 유첼송. 오늘을 감사해. 오늘을 사랑해. 오늘을 축복해. 존재만으로 귀한 나에게. 호흡 호흡 호흡은 빠져 빠져 살이 빠져. 호흡 호흡 호흡은 타 체지방이 타. 호흡 호흡 내 호흡 편안한 내 호흡. 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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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업.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모두 사랑합니다. 매일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